그리스도교 국가인 미국이 반그리스도 정신의 영향을 받는 방법. 킴의 질문입니다. 예수님, 작년에 하셨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 말씀을 방금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다음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이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 나중에 부시 행정부의 가장 큰 실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언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전쟁이 미국의 이익에 대한 테러 공격의 위험을 최소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할 것입니다. 오히려 추가 공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라크와의 전쟁은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미국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지원과 협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라크와의 전쟁은 미국이 피해자라는 인상을 거의 확실하게 제거할 것입니다. 대신 침략자로 간주되고 이미 유엔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와의 전쟁에 나설 경우 이 전쟁은 앞으로 오랫동안 미국과 지구 전체를 괴롭힐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이라크와의 전쟁이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면 테러 공격의 증가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국가 간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계속되는 폭력 사태와 포로 학대 문제 등 최근 상황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승 마스터 예수, 킴 마이클즈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몇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우선, 포로 학대와 관련해서 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학대와 미국 정부, 특히 많은 학대가 발생했던 작년 가을에 대량 파괴 무기를 찾거나 사담 후세인을 찾거나 알카에다 테러리스트와의 연관성을 찾아 전쟁을 정당화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직 내에 형성되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고방식이 군과 정부 고위층에 얼마나 퍼져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소수 자경단원의 주도로만 학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정당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더 깊은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을까요? 나는 더 많은 폭로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할 것이며 그들이 이 문제에서 밝혀야 할 모든 것을 실제로 밝혀내기를 바라며 밝혀내야 할 것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상승 마스터들의 구성원 중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미국이 굴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발언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이번 전쟁을 지지하지 않지만 미국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더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는데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관련된 모든 국가가 가능한 최선의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정책에 반영한 다음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정부 및 군부 인사들, 심지어 일부 언론의 목소리까지 미국이 이라크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계속하면 결국 상황이 반전되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즉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떠오릅니다. 우리 상승 마스터들은 수천 년 동안 인류와 함께 해왔고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모든 실수를 지켜봤습니다. 강력한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진로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융통성이 없고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군사적, 정치적 재앙을 초래한 원인이었습니다. 항상 교만에서 비롯되는 사고방식이지만 이 경우에는 단순한 교만과 오만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미국이 이번 전쟁에서 가능한 최고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교훈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흑백 사고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는 모두의 더 큰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결과를 도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흑백 논리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주기가 바뀌었고 인류는 새로운 영적인 주기인 새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담화에서 설명했듯이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해졌으며 어떤 형태의 불균형도 긴장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자기 파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균형해지면 여러분은 행동을 하게 되고 우주는 즉시 여러분의 행동에 반대하는 반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접근 방식을 기꺼이 바꾸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우주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될 것이며 미국을 포함한 어떤 국가도 우주에 반대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균형의 본질은 세상을 단순한 용어로 정의하는 흑백 사고의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게 만든 사고방식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훨씬 더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부시 대통령은 흑백 사고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리스도교에 대한 불균형적인 접근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운동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모든 것을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단순한 용어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선 또는 악으로 정의하고 그 사이에 음영이 없는 것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나는 여기서 인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흑백이라는 세계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상에 선과 악 사이에 장대한 투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는 바와 같이 이원론적 마음으로는 선과 악의 차이를 이해하거나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원론적 마음에게는 모든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선과 악 역시 상대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부의 적을 악의 근원으로 정의하고 그 외부의 적을 파괴하기만 하면 이 지구상의 악을 파괴한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정통 그리스도교의 특정한 사람들은 외부의 적을 반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정의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십자군 전쟁, 종교 재판, 과학자 박해 및 기타 많은 잔악행위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흑백 사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미끄러운 경사면을 밟게 되고 어느새 반그리스도 세력이 조장하는 가장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으로 정의한 것을 제거한다는 더 높은 목표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산상수훈의 나의 계명과 같은 신의 법칙을 어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선한 그리스도교인이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내가 지지하는 모든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의식 상태에 갇히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들은 반그리스도가 이원론적 마음의 상대적 관점을
그리스도의 진리에 반대되는 오류가 없는 교리로 끌어올리는 의식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지성인들이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으면 하는 것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히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에 반대되는 결과를 낳아 결국 자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과 악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면 선과 악은 의식의 상태로 정의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과 모든 국가는 선과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집단, 특정한 인종 또는 특정한 국가는 모두 악함으로 이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정당하다고 일반화하여 말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앙을 초래할 뿐인 단순한 흑백 논리입니다. 결국 특히 이 새로운 시대에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자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을 불러왔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흑백 사고의 대표적인 예가 나치 독일입니다. 나치 독일이 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유럽 국가와 미국에서 흑백 사고가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치 독일은 이미 서구에 존재하던 흑백 사고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은 소련과의 권력투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에서 양측 모두 흑백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소련이 서구보다 더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소련은 스스로의 무게로 무너졌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은 소련 붕괴로 인한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외부의 적과 맞서 싸워온 미국에 갑자기 뚜렷한 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흑백 사고를 버리고 더 높은 국가의식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영혼 탐색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드러난 진실성의 결여로 인해 미국의 특정한 세력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고 이러한 세력은 흑백 사고의 대표자들이 되었습니다.